안녕하세요. 건교원 문제집으로 인사드립니다. 페이지는 126쪽 1번입니다. 종아리의 붕대를 감을 때 가장 적절한 것은 1번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그냥 나선대는 감은 부위에서 2분의 1쯤 올려 감는 방법이고 나선 절전대는 한 번 꺾어줍니다. 그래서 나선대는 손목 같은 부위에 절절하지만 나선 절전대 같은 경우에는 점박이나 종아리처럼 점점 굵기가 달라지는 부위에 쓰기 좋습니다. 그리고 환행대는 같은 부위를 여러 번 감는 것을 뜻하고 팔자대는 관절이라든지 돌출 부위에 적절합니다. 그리고 회기대는 교대로 회전하면서 절단 부위라든지 여기 머리끝처럼 말단 부위에 쓰기 좋습니다. 2번, 어린아이가 긁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클로브 히치는 이러한 고리 매듭을 통해서 쉽게 풀어질 수 있도록 환자의 움직임을 어느 정도 허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벨트 억제대는 우리가 주로 휠체어에서 많이 볼 수 있고요. 재킷 억제대는 낙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팔꿈치 억제대 같은 경우에는 팔에 이렇게 단단한 부목을 두어서 팔을 구부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인데 긁지 않도록 하는 간호법도 있고 예를 들면 또 우리가 팔 쪽에 수액을 놓았을 때에도 이런 방법을 많이 씁니다. 네, 그래서 다시 보시면 정답을 4번으로 고를 수 있습니다. 페이지 127쪽 목욕도끼입니다. 환자가 통목욕 중에 어지러움 증상을 호소할 때에는 물을 빼고 다리를 높여준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자세를 트렌델렌 버그 체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머리는 낮추고 다리를 올리게 되었을 때 말초에 있는 혈액들이 뇌로 가기 때문에 어지러움증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따뜻한 통목욕을 하게 되면 갑자기 혈관이 확장되기 때문에 그러한 증상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2번,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에게 침상 목욕을 시행할 때 올바른 방법은 팔은 멀리서 가까이 닦아주어서 정맥의 순환을 도와주고 시계 방향대로 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얼굴은 깨끗한 쪽에서 더러운 쪽으로 닦아주며 한 번 사용한 수건은 여러 번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옷을 입은 상태에서 벗어야 할 때 오른쪽에 정맥 주사를 맞고 있는 경우에는 이제 정맥 주사를 맞고 있지 않은 쪽부터 벗긴 다음에 이제 정맥 주사가 있는 쪽을 빼주면 되고 다시 거꾸로 입을 때에는 정맥 주사를 하고 있는 쪽을 먼저 입은 다음에 건강한 쪽을 마지막에 입습니다. 3번 미온수 스펀지 목욕 대상자는 2번 고열 환자를 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온을 낮춰주기 위해서 하는 간호중재 중에 하나로 이제 물이 증발되면서 이제 체온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침상 목욕 시 팔을 말초에서 중심, 그러니까 원 쪽에서 이제 가까운 근으로 닦아내어야 하는 이유는 정맥류의 혈액 기환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말 그대로 심장은 우리 중심부에 있고 이제 멀리서 가까이 닦아줘야 정맥의 기환을 도와주기 쉽기 때문이죠. 우리가 얼서라고 얘기하는 욕창입니다. 욕창이 잘 생길 수 있는 위험 환자라고 되어져 있는데 일단 우리가 욕창이라고 하는 것은 압박 궤양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그런 경우 있잖아요. 영화를 오랫동안 볼 때 이제 엉덩이가 막 베길 때가 있어서 꼼지락 거린다든지 우리는 자면서도 몸을 조금씩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궤양이 생길 때가 언제냐면 스스로 체위 변경을 할 수 없는 자이거나 아니면 그 느낌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제 그 불쾌한 느낌이 들어야 이제 몸을 움직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바닥면과 접촉하는 피부가 혈액이 공급되지 못하였을 때 피부가 괴사하는 걸 욕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보기에서 보면 이번에 무의식 환자가 이제 의식이 없는 환자로 스스로 체위 변경과 불쾌한 느낌을 호소할 수 없기 때문에 위험 환자로 고를 수 있습니다. 페이지 128쪽 의치 세척 시의 주의사항으로 적절한 것은 우리가 의치를 닦을 때에는 이제 흐르는 수돗물에 닦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뜨거운 물에 두게 되면 이게 변형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뭐 특별히 소독수에 담근다든지 과산화수소수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온의 수돗물을 이용해서 닦아주시면 됩니다. 3번 편마비 환자에게 옷을 갈아입히고 벗기려고 할 때 올바른 것은 아까 앞쪽에서 정맥주사를 맞고 있을 때 옷을 벗기는 방법이 나왔는데 그것과 유사하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벗을 때에는 건강한 쪽부터 벗고 그리고 옷을 다시 입을 때에는 불편한 쪽부터 입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모두 외우기 힘드실 때는 일단은 이게 벗을 때랑 입을 때가 반대이기 때문에 벗을 때부터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옷을 벗을 때는 건강한 쪽이 이제 좀 자유로우니까 그쪽부터 벗는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강간호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백태는 부드러운 솔로 닦아줘도 좋지만 이왕이면 과산화수소수를 이용해주면 좋고 알코올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딱딱한 포셉은 치아에 직접 닿게 하지 않으며 칫솔질을 할 때는 치아의 바깥쪽을 먼저 닦고 어금니 안쪽을 닦아주면 됩니다. 기도흡인에 대한 방법으로 올바른 방법은 돼 있는데 패턴은 이제 흡인용 튜브로 서션 튜브라고도 우리가 임상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처럼 이제 생리식염수액이 담겨져 있는 상태이고 이제 환자분들한테 사용을 할 때에 이제 이 튜브를 삽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앞쪽에 구멍이 있는데요. 삽입을 한 상태에서 이 앞쪽을 손가락으로 막아주게 되면 그 압에 의해서 흡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래가 있으신데 스스로 배출을 할 수 없는 분들한테 이런 것들이 많이 쓰여집니다. 성인의 경우에는 흡인 카테터는 16cm 그리고 8시간마다 교환을 하게 됩니다. 1회 흡인 시간은 10초 이내로 해야 되며 너무 오랜 시간 할 경우에는 저산소증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에게 기침과 심호흡을 시켜서 가래를 배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되고 흡인의 기압은 성인은 100에서 120, 아동은 95에서 110, 영아는 50에서 95 정도라고 합니다. 페이지 129쪽 활동관리, 운동입니다. 1번 등척성 운동에 대한 올바른 설명으로는 우리가 등척성 운동은 관절의 움직임 없이 근육을 자극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다리에 깁스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운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리를 이렇게 막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다리 근육 자체에 힘을 줬다가 빼는 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1번부터 1, 2, 4, 5번의 설명은 등장성 운동입니다. 등장성 운동은 등척성 운동과 틀리게 관절과 근육의 길이가 변화하는 운동입니다. 2번 어깨 신전 운동을 시킬 때 수동으로 운동 보조 시 관절의 가동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네, 저는 세상 이런 문제를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게 일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보시면 1번에 머리 위로 옮겼던 손을 내린다 되는데 이게 해설에는 어깨 내전이라 돼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전 이거를
1번으로 골랐는데 이게 답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네, 정말 공부는 끝이 없는 것 같네요. 일단 정답은 4번입니다. 팔을 천장을 향해 침대 머리 쪽으로 이렇게 팔을 올리면 이게 어깨 신전이다 이러는데, 이게 어깨의 각이 좁아지니까 아니면 신체에 이런 수평을 이루어지니까 신전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참 어렵네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이 문제는 제가 다음에 조금 더 많이 공부한 다음에 요점 정리할 때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능동적인 관절의 가동 범위로 올바른 것은 무릎의 굴곡은 여 아래에, 그리고 목과 어깨, 팔꿈치 굴곡에 대한 각도는 해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고를 수 있습니다. 네, 얼렁뚱땅 설명드려서 죄송합니다. 4번, 움직이는 힘에 대항해서 근육 활동을 증가시키는 건 저항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발 지지대를 이렇게 민다든지 스스로 무게를 들어 올리는 운동을 저항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육의 크기와 형태, 강도는 유지하고 골다공증 예방에 좋다고 합니다. 5번, 근육의 길이와 관절의 운동 없이 근육의 긴장도를 증가시키는 것은 아까 힘을 줬다 빼는 등척성 운동과 관련이 되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요거는 근육의 강화를 위해서 하는 운동입니다. 6번, 수영과 걷기 같은 경우에는 근육과 관절이 모두 또 움직이고, 또 사실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하는 것들이 아닌 산소의 소모가 많은 운동이므로 5번을 고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육계 수축과 이완, 그리고 관절 운동까지 하는 것은 등장성 운동입니다. 페이지 130의 이동과 보행 1번 문제입니다. 네, 목발 문제 너무 어렵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보시면 3점 보행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발을 이동하는 방법에는 4점, 3점, 2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3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측 다리가 있고 한쪽은 또 건강한 다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목발과 지금 왼쪽 다리가 아프다 했으니까 환측 다리가 먼저 간 다음에 마지막으로 건강한 다리가 같이 옵니다. 그리고 4점과 2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쪽 다리가 아프긴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의 체중 부여가 가능한 상태이고, 이제 이 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목발을 찝고 있는 이 점을 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4점, 3점, 2점 중에 4점이 제일 많은 점으로 이제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일 안전한 보행법이지만 또 느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목발과 이게 목발이고요. 이게 발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목발을 하나 내딛고 그 다음에 발 하나 나가고 그 다음 왼쪽 목발 내딛는 다음에 또 오른쪽 목발 하나 나가고, 그러니까 4점은 하나하나 나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2점 같은 경우에는 동시에 나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오른쪽 목발 나갈 때 왼쪽 발 같이 가고, 그 다음에 왼쪽 목발 나갈 때 오른쪽 발이, 그러니까 이렇게 두 짝씩 뿅뿅뿅 가는 거죠. 그래서 4점보다는 빠릅니다. 그래서 이 목발 같은 경우에는 헷갈리실 때는 자기가 이렇게 막 스스로 해보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말로만 들으면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유튜브의 영상이나 책을 많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이렇게 그림 문제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왼쪽 편마비가 있는 환자의 지팡이 끝이 어떻게 되어야 있어야 하냐면, 보행 시에는 지팡이 반대편 쪽에 있어야 하며 바깥쪽으로부터 15cm 정도 있을 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걸을 때에는 환측 다리부터 걸은 다음에 건강한 다리부터
그러니까 환측 다리부터 간 다음에 건강한 다리를 움직여주면 좋습니다. 3번. 왼쪽에 편마비가 있는 환자를 간호하고자 할 때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로 이동시킬 때에는 건강한 쪽으로 평양이 되도록 침대와 휠체어를 둡니다. 그래서 3번을 고를 수 있습니다. 휠체어를 이용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릴 때는 탈 때는 요 뒤로 그대로 탔다가 내리실 때는 안에서 따로 돌릴 필요 없이 그대로 나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을 고를 수 있습니다. 6번. 이전 보행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 점은 두 다리의 체중 지탱이 가능한 상태로 사전 보행보다 빠르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요게 발이고 목발인데요. 목발과 발이 동시에 이렇게 둘 이렇게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쪽 목발과 불편한 발이 먼저 가는 건 3전 보행이고 하반신 마비 대상자가 쓰는 것은 이제 뭐 건너뛰기 보행 방법이라든지 뭐 뛰기 방법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쪽 다리만 체중이 지탱 가능한 것은 3전 보행입니다. 1번. 고관절을 예방해주는 침상 보조 기구로는 1번에 대전자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제 다리의 외전을 막아주기 위해서 고관절 쪽에 두는 큰 두루마리를 뜻하고 발 지지대는 우리가 족저굴곡이라고 해서 오랫동안 침상에 계시는 분들은 이거 발입니다. 발이 이렇게 떨어지세요. 그러면 정말 나중에 걸어야 할 때는 이게 발이 굴곡이 안 되어서 까치바로 이렇게 걸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쓰고 손 두루마리는 이제 우리가 요양병원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한테 손에 이렇게 인형 같은 거 이렇게 쥐어드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사이드 레일은 사이드 레일이고 크레들은 우리가 화상 환자분들한테 쓰는 것인데 침구의 무게를 덜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비닐하우스 뼈대처럼 생긴 틀이 있습니다. 여기 안에는 환자분이 이렇게 누울 수 있고요. 그래서 고관절을 예방해주는 고관절의 이제 외회전을 예방해주는 침상 도구로는 1번을 고를 수 있습니다. 1번의 방광검사는 세석이라고 해서 이렇게 누운 상태에 이렇게 검사대에 다리를 올리는 자세를 뜻하고 복부검사를 할 때는 배횡마위라고 해서 그대로 누운 상태에 다리를 구부려주는 자세. 인공도뇨 또한 이제 배행마위를 쓸 수 있고 직장검사는 이제 엎드린 상태에서 다리를 구부리고 엉덩이를 올리는 수룡이 그리고 항문검사는 좌측이라고 불리는 심스 체위를 취해야 합니다. 경산모인 환자분이 자궁의 후골 예방을 위해 자궁이 원래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게 꺾여지는 걸 뜻하죠. 그래서 그것을 예방하기 위한 체위로는 수룡이 자세를 할 수 있습니다. 고양이 자세라고도 하는데 이제 우리가 월경통이 심한 분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잭나이프 체위라는 것도 있습니다. 잭나이프 체위는 이제 특정한 수술대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 치지 수술할 때는 이렇게 머리랑 다리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시옷자가 되는 것이 있고 그리고 방광경 검사를 할 때는 이 책상에 앉은 것처럼 그치만 이렇게 뒤로 한 45도 정도 누운 또 이렇게 신기하게 생긴 검사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잭나이프라고 또 따로 있습니다. 여성의 질 검사 시에 적절한 체위는
답이 일단 뭐 2번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일단은 고친다라고 한다면 세석이 절석이라고 고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결석 제거술이라는 그 영어 용어가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데 결석을 치료할 때 쓰이는 자세로 그림을 볼까요? 아유, 진작에 검색을 할 걸 그랬네요. 네, 이렇게 가끔 배행왕이랑 헷갈려 하시는데 이렇게 절석이는 이렇게 검사대에 다리를 올리는 것까지가 그 자세이고 말 그대로 이제 결석을 제거할 때 쓰여졌던 그 자세라는 의미에서 절석이라고도 불립니다. 133쪽 억제대 1번 억제대 적용 시 올바른 간호법으로는 2번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이 될 수 있도록 풀어서 운동을 또는 피부 순환 상태를 보아야 하고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억제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이제 필요한 적용 부위 해야 되고 이제 응급시에는 풀 수 있도록 해야 되며 혈액순환이 안 되도록 묶어서는 안 됩니다. 2번 손목 억제대 사용 시 주의사항으로는 1시간마다가 아니라 2시간 그리고 손목에 패드를 이렇게 해주면 피부 손상이 덜 될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신 억제대는 따로 있고 침상 난간에 묶는 것이 아니라 침상 틀에 묶습니다. 우리 그 사이드 레일은 침대 옆에 틀로 이렇게 움직여질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리고 환자가 원하면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됩니다. 1번 얼음주머니를 적용할 수 있는 적합한 환자로는 편도 절제 수술을 한 환자를 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설에서처럼 냉요법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투과성을 감소시켜서 염증 과정을 지연시키고 특히나 편도선의 가장 큰 부작용으로는 출혈이 있기 때문에 지혈을 위해서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몇 년 전에 이제 편도선 절제 수술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네칼라하고 아이스크림을 얼마나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번, 3번, 5번 같은 경우에는 냉요법을 하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2번, 온열요법이 신체의 생리적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곳으로는 혈액을 확장시키기 때문에 순환을 촉진시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설명들은 냉요법에 관한 설명들입니다. 3번, 아이스칼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첫 문제처럼 냉요법을 직접적으로 이제 목에다가 이렇게 딱 주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혈관을 수축시켜서 지혈도 시키고 통증을 덜어내는데 효과를 줍니다. 냉요법이 우리 몸에 적용되었을 때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먼 것은 출혈에 대한 지연 시간을 지연시키는 게 아니라 지혈을 잘 될 수 있도록 촉진을 시켜줍니다. 5번 할머니께서 더운 물 찜질을 할 때 무릎에 피부가 얇고 쉽게 물집이 잡힐 수 있을 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간호로는 무릎에 바셀린을 발라드리면 그것을 조금 예방할 수 있고 사실 3번하고 4번도 이게 뭔가 틀린 것 같지는 않은데 이제 방수포나 수건을 할머니 무릎에다 싸는 것이 아니라 그 방수포는 바닥에 까는 거고 이제 그 단어를 까먹었네요. 이 더운 물 주머니에다가 이제 수건을 감싸주시면 됩니다. 6번 같은 문제가 계속 나오네요. 냉요법을 하는 이유로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부정과 출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1번과 3번은 관련이 없는 얘기고 혈액 응고는 증가시키며 화농 촉진을 시키는 것은 연료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